자,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등차 수열은 차가 일정한 수열이 있잖아. 얘는 이제 비율이 일정한 수열입니다. 뭐라고? 비율이 일정.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요, 그 비율을 이제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공차가 아니라 공비. 그리고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되게 이제 R로 표기해요. 비율의 약자지, 레이트에. 자, 그래서 초항이 A면은 그 다음은 R을 곱한 AR이 됩니다. 그 다음은 AR 제곱이 되고, 그 다음은 AR 세제곱. 요런 식으로 가죠. 자, 뭐냐면은, 요놈으로 나눈 값이 R이잖아. 그래서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요게. 그쵸? 자, 얘를 얘로 나눈 게 또 R이니까 요로 갈 때도 또 곱하기 R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B가 일정한 수열이니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뭐라고? 일정한 수를 곱해서, 자, 나열하는 수열입니다.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예,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예, 이렇게 되고,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되는가를 따지기 전에, 뭐, 등비수열에서 이렇다는, 그래서 초항을 되게 이제 A라고 두고요. 이 일정하게 곱하는 수를 갖다가 이제 R이라고 우리가 이제 가정을 합니다. R. 자, 그러면은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AN 플러스 1을 갖다가 AN으로 나누니까 항상 똑같은 수만 나온다. 그렇죠? 자, 그래서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고, 요런 걸 갖다가 AN을 이쪽으로 곱해버리니까 AN 플러스 1이 자, RAN이 되죠. 그래서 이전 항에다가 이 똑같은 수를 곱하면은 다음 항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나열되는 수열입니다. 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서 나열되는 수열이고, 자, 그럼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니? 자, 초항이 A면은 그 다음은 A 곱하기 R이 되겠죠. 그 다음은 AR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은 AR 세제곱이 되고, 땡땡땡.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첫 번째야. 얘가 이제 두 번째고, 얘가 세 번째고, 얘가 네 번째야. 그럼 n번째는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n번째가 일반항이잖아. 근데 차이를 보니까 요 숫자의 차이가 1이에요. 1, 항상 1입니다. 여기는 이제 아래 영승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n일 때는 여기서 1을 뺀 AR의 n-1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등비수의 일반항 AN은 예, A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등차 수열은 그렇죠. 어떤 원리 같은 게 조금 있어가지고, 자, 뭐 세수를 뭐 할 때 뭐 세수가 이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가정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근데 등비 수열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항상 무엇이다? 등비수열은 항상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자, 초항 A와 공비 R을 가정해서 푸는 문제, 무조건 공비 R을 가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가정해야만 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뭐 딴 거 없어요. 무조건 등비수열 나오면은 초항이 A고 공비 R이라고 두고 푸시면 되고, 자, 초항이 얼마인지 공비가 R인지 파악하는 얼마인지 파악하는 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항과 공비가 있으면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은 뭐 A3을 A 플러스 2D 이런 거 나타낸 것처럼, 만약에 이제 등비수열이 뭐 A5다. 다섯 번째는 이 AR 4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자, A7은요. AR 6승 이렇게 1 뺀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에서는 이제 한 끼리 뺐는데 등 비수열은 한 끼리 나눠서 우리가 뭔가를 하게 됩니다. 항상 예, 초항 A와 공비 R을 항상 가정하시고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비 중항입니다. 등비 중항이 무엇이냐? A, B, C가 순서대로 그렇죠.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면은 자, 지금 보세요. 무조건 얘 초항과 공비 가정하면은 얘는 A야. 그 다음은 공비가 R이면 AR이 되겠고, 그 다음은 AR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게 성립해. 가운데 거의 제곱이,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 제곱하면은 제곱이 각각 들어가면서 A 제곱, R 제곱이거든요.
요놈이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 됩니다. a 곱하기 ar 제곱. 맞네요. a 제곱 r 제곱.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은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이 양옆에 곱이 된다.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 된다. 자,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 된다. 자, 그래서 연속하는 세 항에 대해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되면은요. 자, 첫 번째가 an이고, 두 번째가 an 플러스 1이고, 세 번째가 an 플러스 2일 거 아니야. 차례대로. 이게 만약에 등비수열이다. 그럼 가운데 거에 뭐가?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옆에 뭐가 된다? 곱이 된다. 이게 바로 등비중앙입니다. 이 가운데 항이. 그리고 이런 관계를 만족시키면 이게 이제 등비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또 초항과 공비 가정에서 빨리빨리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어렵지 않습니다.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를 무조건 가정에서 푸시면 돼요. 등비수열은 초항과 공비를 무조건 가정에서 푸시면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수열의 공비를 구하여라. 얘를 얘로 나누거나 얘를 얘로 나누거나 누구로 나눠도 상관없어요. 근데 2를 루트 2로 나누면 뭐 루트 2지만은 요놈을 요놈으로 나누면 루트 2잖아. 그럼 바로 루트 2죠. 그치? 자, 얘는요. 얘를 얘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곱해서 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을 계속 곱한 결과잖아요. 그치? 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교대로 나오면은 공비 R이 음수인 등비수열입니다. 공비 R이 음수인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쭈쭈쭈 구해보고요. 일반항 AN만 한번 구해봅시다. AN은, 자, AN은 A 곱하기 R의 n-1승이잖아. 그래서 여러분 초항이 4고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의 n-1승 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초항과 일반항을 구하려면은 등차수열에서 일반항 구하려면 초항 공차가 필요했듯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은요. 초항과 공비를 우리가 구해 주시거나 제시됐을 때는 이렇게 자, 빨리 자, 문제를 나타내면 되겠고요. 자, 다음 수열이 등비수열이 되도록 하는 xy 값을 구하라. 이게 조심해야 돼.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요놈이 이제 플러스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도 있죠. 맞죠? 이거 등비 중앙을 이용하니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다. 그래서 x가 뿔바 3이에요. 그럼 x가 3일 때는 9, 3 곱했죠. 3, 9, 27 이렇게 가겠지만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3 곱했으니까 9 되죠. 마이너스 3 곱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니까 마이너스 17. 이런 식으로 징검다리 식으로 나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조심하십시오. 요거는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옆에 곱이니까 x 제곱이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래서 자, x가 만약에 2이면은 4, 2, 1,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y가 요놈이 되죠. 자, x가 만약에 마이너스 2이면은 4,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간다. 자, 그래서 별다른 건 없지만은 예,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문제풀이는 다 동일해요. 자, 등비수열 AN에서 다섯 번째 항이 마이너스 48이고 여덟 번째 항이 384일 때 일반항 AN 구하여라. 예, 일반항 AN은 어떻게 생겼지?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승이니까 우리가 초항과 공비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항이니까 이건 이제 그렇죠. 여기다 5 집어넣으면 4가 되잖아. 이게 n-1이니까. 이것도 빨리빨리 AR, 이거 밑에 쓸까요? 자, AR 4제곱이 지금 얼마다? 예, 마이너스 48이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쓰겠습니다. 파랑을. 파랑은 AR 7승이 되겠죠. 이놈이 384다. 자, 근데 우리는 등차수열 같은 건 뺐지만 얘는 그냥 나누시면 되죠. 그럼 소거가 되잖아.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양변을 동시에. R 세제곱이 되고, R 세제곱은 하니까 얼마입니까? 이거 384니 9, 9, 4, 36, 9, 8, 70 안 되는구나. 자, 얼마? 8, 8, 4, 30, 8, 8, 60 되는구나. 예, 마이너스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예, 세 번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실수는 마이너스 8밖에 없죠. 아, 마이너스 2밖에 없죠. 그래서 R이 마이너스 2가 되고, 자, 여기에서 R이 마이너스 2면은 A 곱하기 마이너스 2의 4제곱 16이죠. 요 놈이 마이너스 48이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지. 자, 그래서 AN은 초항 쓰시고요. 마이너스 3. 그 다음 공비가 마이너스 2거든. 마이너스 2의 n-1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거지. 똑같은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항과 공비가 모두 양수라고 지금 돼 있어. 자, A2 플러스 A3이니까 AR 플러스 AR 제곱이 6이고. 자,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이 이렇게 내항의 구분, 외항의 구분이니까 A7이 4A5가 됩니다. 자, 그럼 A7은 어떻게 되겠어요? AR 6승이죠. 요놈은 4 곱하기 A5니까 AR 4제곱이지? 자,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요 상황에서 첫째 항과 공비의 양수라는 것은 0이 아니란 뜻이니까 약분 가능하죠. 약분 가능하죠. R 4제곱도 약분 가능하죠. 그럼 R 제곱이 4라는 얘기고, 자, R은 뿔마 2가 되는데 양수라고 나왔으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여기다 2를 딱 집어넣으니까 자, 4, 2, 6A가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다? 1이 되면서 자, A10 구하려면 우리가 일반항 구하면 되잖아요. 일반항 AN은 초항 1 곱하기 R이 2죠. 2의 N-1승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A10은 2의 9승 이렇게 되겠죠. 2의 9승 자체는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512로 빨리 구해주시면 되겠죠.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이 숫자가 커지면은, 이 지수가 커지면은, 그쵸? 지수가 커지면은 숫자가 좀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수 형태로 나타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어떤 숫자에 지수에 어떤 뭐 n이 달려있다. 뭐 2n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달릴 수도 있고요. 지수에 뭐 3n 뭐 이렇게 달릴 수 있고, 뭐 지수에 n 플러스 1 이렇게 달릴 수 있어요. 하여튼 지수에 어떤 n에 관한 식이 있다. 이거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무조건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확인되면 뭐 하면 돼요? 초항과 공비 가정에서 풀면 되겠지. 자, 이제 밑이 이렇게 있고 지수에 이제 fn, n에 관한 식이 있으면 무조건 이거 뭐다? 등비수열이니까 자, 어떻게 하면 된다? 초항 A, 공비 R 가정에서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시고. 자, 첫째 항이 오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이니까 일반항 구할 수 있습니다. AN은 그렇죠. 5 곱하기 3의 n-1승이고 요놈이 처음으로 만보다 커져야 된다. 자, 그럼 약분하면은요 3의 n-1이 자 2000 이렇게 되죠. 아이 선생님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예, 이거는 나열해 보셔야 돼요. 자, 나열해 보시면은 자, 이 3의 7승이 2180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우리가 나열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충 커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n-1이 7이 되는 순간 처음으로 1이 넘기 때문에 그 n은 8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은 일단 이 나열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나열을. 아, 선생님, 2000 언제 나열합니까? 아, 그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요. 자, 쭉 가셔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입니다. 이때 A3이 36, A5가 324일 때 AN이 10의 10승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구하면 되죠. A5부터 쓸까요? AR 4제곱은 324. 자, 그 다음에 AR 제곱은 36이지. 그래서 두 식을 나누니까 결과가 R 제곱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건 이제 곱하면은 자, 324 9 한 9, 6에 54. 자, 9죠, 9. 36 곱하기 9 하면은 324잖아. R 제곱이 9예요. 자, 근데 공비가 양수니까 R이 3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뭐 4가 되겠죠. 그렇지. 자, A는 4가 되면서 R은 3이고 A는 4가 되고, 그렇죠. 여기다 3 집어넣으면 9, 4, 36이잖아. 그래서 일반항 AN이 어떻게 된다? 예, 4 곱하기 3의 n-1승 이렇게 되는 거고, 요놈이 10의 10승보다 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놈은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숫자가 크잖아요. 이제 그래서 로그를 쓰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조금 간단하게 하려면 4를 넘겨버리면 됩니다. 이 10의 10승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요놈은 2 곱하기 5의 10승이 되고 10이 각각 들어가면은 2의 10승 곱하기 5의 10승이 됩니다. 자, 그럼 4가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3의 n-1이 누구보다 커야 되겠어? 자, 4분의 2의 10승 곱하기 5의 10승이니까 요분은 약분하니까 2의 8승이 되는 거지. 5의 10승이 되고. 자, 요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죠. 값이 큽니다. 값이 크면 뭐 쓰라는 거야? 상용 로그 쓰라는 얘기지. 그리고 상용 로그 값이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치? 그래서 양변의 상용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되네. 로그
3의 n-1승, 자, 로그 2의 8승, 플러스 로그 5의 10승. 빨리 계산했어요. 그렇죠. 진수의 곱은 로그의 합이잖아. 자,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네. n 곱하기 로그 3, n-1 곱하기 로그 3이죠. 계산은 이제 본인들이 해보세요. 이렇게 좀 내릴게요. 자, n-1이 앞으로 튀어나오고, 그치, 요거 n-1 앞으로 튀어나오고, 자, 로그 3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8 앞으로 튀어나와요. 8 로그 2가 되겠고, 로그 5는 이거 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수할 때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1 마이너스 로그 2죠. 그치? 그래서 플러스 10에 1 마이너스 로그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로그 3은 우리가 얼마 써달래? 0.4771이요. 자, 로그 2는 얼마 써달래? 이건 이제 계산 좀 풀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지. 0.301 써달랍니다. 예,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제 넣어가지고 n은 자연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최소의 자연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로그 잘 기억 안 나시겠지만은 그래도 기억하셔서 풀어야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수 사이에 수를 넣어 만든 등비수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323과 243 사이에 세 개의 수 x1, x2, x3를 넣어 만든 수열입니다. 얘들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x1밖에 x3입니다. 자, 근데 요거요. 등비수열의 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항을 물어본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어떤 항끼리의 곱을 물어보잖아요. 뭐 항 곱하기 항.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 그리고 또 r을 구하기가 애매할 때는 자, 결과를 항상 보셔야 돼요. 구하는 것을 보시면은 뭔가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등비수열은 곱에 관련된 놈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예, 이게 이제 3이랑 x1, x2, x3, 243이라 해봅시다. 그럼 얘가 a잖아요. 그럼 얘는 ar이고, 얘는 ar 제곱, 얘는 ar 세제곱, 얘는 ar 4제곱이에요. 즉 3 곱하기 r 4제곱이 다섯 번째니까 243이야. 자, 그러면은 약분 하면은 r 4제곱이 81인데, 자, 그래서 r이 이제 뿔마 3일 수 있잖아요, 이제. 그치? 근데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우리가 구하는 걸 봅시다. x1이 누구예요? 여기 써 있잖아. ar. x3가 누구야? ar 세제곱. 둘이 곱해달래요. 둘이 곱해달래. 그럼 우리가 구하는 게 누구야? 우리가 구하는 것은 a 제곱 r 4제곱인데 근데 우리가 r 4제곱을 81로 구해놨잖아 이미. 그리고 a는 3이에요. 그럼 9 곱하기 뭐가 되겠어? 81에서 깔끔하게 98에 79 이런 거 딱 나오죠. 그래서 항 곱하기 항이나 r을 구하기가 좀 애매할 때는 구하는 것을 보시면 좀 깔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등비수열 자체는. 자, 아니면 직접 구해서 하셔도 상관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고. 자, 쭈르르르륵 가셔서 예, 두수 2와 512 사이에 14개의 숫자를 만들었어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룹니다. 얘가 x1부터 요놈의 곱이 2의 k일 때 상수 k입니다. 그러면은 2가 이제 a면은 x1은 ar, x2는 ar 제곱, x3는 ar 세제곱, 땡땡땡 x14. 지금 2가 초항이니까 요놈이랑 같이 갑니다. x1은 ar 1승, x2는 ar 제곱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얘는 누구겠어? ar 14승이 되겠지. 예, 5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곱은요. 자, 어떻게 되겠어? 14개를 곱하니까 a의 14승이 되겠고 곱하기 r에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그렇죠. 밑이 같은 두 수의 곱은 지수끼리 합하면 되잖아. 플러스 땡땡땡 어디까지? 예, 14까지 더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건 진짜 등차수의 합이니까 그렇죠. 자연수의 합이잖아요. 등차수의 합은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 예, 초항 더하기 마랑 곱하기 2분의 항수. 그래서 예, 15 곱하기 7이 되고요. 그치? 그러면은 15 곱하기 7이니까 105죠. 105.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a 14승 곱하기 r의 105승. 요 놈이 이제 2의 k일 때 k 값 구하시래요.
자, 근데 A가 2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보니까, 자, 2에 14승 곱하기 R의 105승이 2의 K가 되는 거고, R을 이제 R이 누군지 구하면 되는데, 자, 2가 A면은 512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AR, 여기 이제 X14가 AR 14승이야. 512는 그러면은 AR 뭐가 되겠어? 15승이 되겠죠. 다음이니까. 그래서 2 곱하기, 자, AR 10, 죄송합니다. 자, 512가 AR 15예요. 따라서 2, A가 2죠, 지금. 곱하기 R의 15승이 누가 되는 거야? 512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약분 되죠, 이거. R의 15승이 얼마라는 거야? 256입니다. 256은 2의 몇 승이죠? 2의 7승이죠, 7승. 2의 8승. 그치? 2의 자승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의 n제곱꼴은요, 한 2의 10승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R의 15가 2의 8승이야. 근데 그러면 선생님 R은요, 아우, 이게 2의 15분의 8승 장난, 아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는 것을 살펴보라니까. 자, R의 105승입니다. 그렇죠? 그럼 R의 15의 몇 승이 되겠어? 15로 나눠지나요, 요거? 15 곱하기 7이잖아, 지금. 7승,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놈이 어떻게 되겠어? R의 15의 7이니까 R의 15, 2의 8승이거든요. 2의 8승의 전체의 7승이 누구나. 그래서 2의 7, 8의 56이구나. 자, 그래서 2의 K는 어떻게 되겠어? 2의 14 곱하기 2의 56이니까. 그렇죠. 미치 같은 두 수의 곱이니까 또 지수를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2의 70 이렇게 되면서 우리 구하는 K가 70이 되겠네. 그래서 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R을 구하기가 애매해요. 이거 구하면은 R이 지금 2의 15분의 8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지 마세요.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구하는 게 뭔지 살펴보시면 답이 나와 있어요.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긴 됩니다.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요. 그치? 물론 이렇게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뭐 얘든 상관은 없겠다. R에 이제 105승인데 R이 지금 2의 15분의 8이니까 2의 15분의 8에 105 이렇게 되면 이거 약분되면서 8 곱하기 7이 되겠지. 자, 요렇게 푸셔도 되고 어떤 식으로 푸셔도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잘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지수 간의 관계를 좀 알아주셔야 되니까 물론 이 풀이도 좋지만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등비중앙이야. 서로 다른 세수가 순서대로 이런 말 나오면 등비중앙을 이용해 주는 게 깔끔합니다. 물론 안 그러셔도 상관없죠. 그치? 하지만 뭐 이렇게 순서대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등비중앙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이 가운데 거에 뭐가 제곱이 양옆에 뭐가 된다 곱이 된다를 이용하시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그래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2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고 없어지고요. 넘기니까 1로 넘기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는 0입니다. 자, a로 빼내니까 a-5는 0이고 a 곱하기 그래서 a는 0 또는 a는 5가 되는데 서로 다른 세수예요. a가 0이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여기 같죠. 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a는 5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1한 걸로 우리가 제한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제한 조건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둘 다 한번 꼭 넣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실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공차가 0이 아닌 등차수열에서 요놈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일 때 이 등비수열의 공비를 구하래. 자, 그러면 A1은 뭐 A라고 할게요. 얘는 A 플러스 뭐가 되겠어? D가 되겠지. 그렇죠? 얘는 A 플러스 4D가 되겠죠. 등차수열이잖아, 원래. 근데 요놈이 순서대로 뭘 이루는데 등비수열이야. 가운데 거에 뭐가? 가운데 거에 제곱이 양옆에 곱이 된다. A 플러스 4D. 자, 그럼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이 a제곱 플러스 4ad 이렇게 되니까 a제곱 사라지네요. 자, 그래서 2ad 플러스 d제곱이 4ad가 되고요. 그치? 자, 넘겨버리면 d제곱이 누가 되겠어? 이거 1로 넘겨버리니까 2ad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공차가 0이 아니라는 것은 얘 D로 약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얘 D는 2A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래서 D가 2A입니다. D가 2A니까요. 이 수열이 이제 저 D가 2A야? 자, 그렇다면은 여기다 2A 집어넣으니까 A. 예, 2A 집어넣으니까 3A. 여기 2A 집어넣으니까 9A.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 2A 집어넣으면 8AA니까. 얼마 곱했어요? 곱하기 3이요. 얼마 곱했습니까? 곱하기 3이요. 아, 공비 R은 얼마가 된다? 예,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요. 자, 등비수열의 응용이다. 예, 3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룰 때 이게 그렇죠.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지. 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는 0의 세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한다면은 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더하기 감마 알파는 a분의 c. 자, 알파 베타 감마는 마이너스 a분의 d. 요걸 이용하는 건데 자, 우리 등차 수열일 때는 세수가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두면 깔끔하시어요. a-d, a 플러스 d. 원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등비 수열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초항과 공비 가정하셔서 이렇게 가셔야 돼. a, ar 제곱 이렇게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등비 수열은 문제풀이가 훨씬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 방법밖에는 없거든. 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그렇죠. A 플러스 AR 얘들은 이제 새 실근이 되는 거죠. 그치?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이 누가 된다?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자, A분의 C 이용하셔야 되죠. 두 근의 곱합입니다. A 곱하기 AR 하니까 A 제곱 R 플러스 예, 요렇게 하니까 A 제곱 R 제곱 플러스 요렇게 하니까 A 제곱 R 세제곱이 예, A분의 C입니다. 1이죠. 선생님 이런 건 어떻게 하죠? 예, A로 잡아 뺍니다. 1 플러스 R 플러스 얘는 무조건 나눠서 약분해야 된다니까. 얘는 A 제곱 R로 빼니까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R 제곱은 1 이렇게 되지. 그러면 요 놈을 1번이라 했을 때 요 놈을 2번이라 하면은 1 나누기 2를 합시다. 그러면 A 약분돼서 A가 남고 R도 하나 남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A 플러스 R 제곱하면 이렇게 약분되잖아. 자, 그래서 AR이 얼마가 된다? 예, 1을 이루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요 분이 얼마가 된 거야, 지금? 2분의 1인데 요 놈이 한 실근이잖아요. 한 실근. 그래서 자,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하면은 여기 8분의 1 마이너스 2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지금 k거든요. 그렇죠. k 넘어가가지고 요거 계산하시면 되죠. 계산하시면 8분의 1이 나옵니다. 등비수열은 이렇게 드는 수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은 이렇게 드면 이제 약간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등비수열은요. 무조건 초항과 공비 가정에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백이하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뽑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했더니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었다. 이 수열의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래요. 모든 공비의 곱을 구하랍니다. 장난 아니죠. 이 뭔 소리야 이게. 예, 이 문제집에서는 약간 보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고 이게 뭐 세서를 보면은 뭐 막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생각해서 나열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백이하의 자연수에서 서로 다른 네 수를 뽑다 작은 것부터 차례로 나열했더니 이 말은 자, 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리고 백이하의 자연수에서 뽑았으니까 이 숫자들은 모두 자연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런 식의 감각은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떤 수를 계속 곱해갖고 수가 커지는 거야. 그렇지? 뭐 곱하기 어떤 수를 했는데 얘가 더 커져. 그럼 이 숫자는 당연히 1보다 크겠죠. 자, 우리가 뭐 곱하기 뭐 어떤 수를 했더니 좀 작아져. 그럼 당연히 이 숫자는 1보다 어떤 수? 작은 수예요. 숫자가 커질 때는 1보다 큰 수를 곱하는 겁니다. 그렇지?
숫자가 작아지면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당연한 감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R이 이제 1보다 이제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런데 이 수열의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랍니다. 자연수가 아니면은 뭐 유리수일 수도 있고요. 뭐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무리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2다.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루트 2 하면은 이것도 무리수잖아요. 근데 그 결과도 모두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무리수 안 돼. 유리수. 예, 뭐분의 뭐 정도가 되겠죠. 뭐 P분의 Q 형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는 거지. 뭐냐. 1보다 크고 P분의 Q 형태의 맨 처음 시작은요. 예, 그렇죠. 2분의 3이 되겠지. 그렇죠. 왜? 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숫자가 1이 아닌 2가 되겠고, 1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자에는 3이 처음에 들어가야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나열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초항에, 이게 이제 결과들이 자연수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2분의 3을 몇 번 곱한다? 하나, 둘, 세 번 곱해가지고 자연수가 나와야 되니까, 적어도 이 맨 처음 초항이 될 수 있는 숫자는 적어도 2를 몇 번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예를 들어서 4라고 해볼 거예요, 초항을. 그러면은, 초항이 4면은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자, 6이죠. 또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9예요. 또 곱하기 2분의 3 하니까 이번에는 2분의 3, 27 이렇게 나오잖아. 자연수가 될 수가 없어. 적어도 2를 몇 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초항을 우리가 최소한 얼마부터 해봐야 된다? 예, 8부터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8.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어떻게 돼? 4, 3, 12가 되고, 여기다가 또 2분의 3 곱하니까 어떻게 돼? 6, 3, 18이 되고요. 여기다가 2분의 3 곱하니까 또 어때? 9, 3, 27 되면서 자연수 4개가 됐네요. 점점 커지는. 그래서 2분의 3은 오케이야. 이미 됐는데 뭐 해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2분의 4를 해봅시다. 아, 근데 얘는 유리수가 아니라 자연수니까 안 돼. 아, 그 다음 누구 해봐야 돼? 당연히 2분의 5를 해봐야 되겠죠. 제 초항을 8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2분의 5를 하니까, 자, 4, 5, 20입니다. 곱하기 또 2분의 5를 하니까 50이죠. 곱하기 2분의 5를 하니까 125. 안 되죠, 요놈은. 왜? 100 이하인데 100을 넘어버렸잖아. 자, 그래서 분모가 2일 때는 2분의 3 하나밖에 없구나. 그쵸? 분모가, 자, 2일 때는 2분의 3 하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숫자는요. 이 분모가 3일 때 봐야 되겠고, 분자는 3보다 큰 4일 때 처음이 되겠지. 그러면 초항은 최소한 누구를 가지고 있어야 돼? 3을 몇 번 가지고 있어야 된다? 3번은 가지고 있어야 돼. 27부터 해야 되는 거죠. 자, 초항 27일 때 곱하기 3분의 4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 4, 36이 되겠고요. 또 곱하기 3분의 4 하니까 12 곱하기 4, 48이 되겠고, 또 곱하기 3분의 4를 하니까 16 곱하기 4, 64가 되겠죠. 얘도 오케이죠. 자, 곱했더니 모두 100 이하의 자연수가 나오는 수열이 됐어. 예, 3분의 4 오케이입니다. 자, 그러면 3분의 5 한번 해볼까요? 자, 초항은 반드시 27부터 시작을 해야 돼. 3분의 5 곱하니까 9, 5, 45. 3분의 5 곱하니까 15 곱하기 5, 75. 끝났죠. 여기서 3분의 5 곱하면 25 곱하기 5, 125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끝이야. 근데 우리가 요걸 알 수 있네, 지금. 이 분자가 5가 넘어가면은요, 어때요? 분자가 5가 넘어가면 5 이상이 되면은 5부터는 안 되지. 여기서도 2분의 5가 안 됐거든. 자, 그럼 우리가 그 다음에 4분의 5로 해야 되는데 5부터 시작을 하잖아, 이 분자가. 그 다음부터 모두 안 된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공비는 이렇게 됩니다. 2분의 3하고 3분의 4밖에 없다. 둘이 곱하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자, 곱씹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거 해설을 봐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렇죠.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냐. 그냥 나열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열로.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활용인데, 이 등비수열의 활용은요,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냐? 일단 이걸 알아야 돼. 같은 도형이 반복된다. 자, 그러면은
100% 무조건 등비 수열이란 걸 아셔야 돼. 같은 도형이 반복되면 무조건 100%입니다. 결국은 이제 왜 100%는 이제 등비 수열이냐? 결국엔 닮음이란 얘기예요. 닮음. 닮음이란 것은 그렇지. 자, 어떤 도형을 고스란히 그쵸?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축소해서 합동이 되는 두 도형이니까 이 닮은 B라는 게 있잖아요. 요 놈을 곱해가지고 합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 비율이 일정한 수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같은 도형이 막 반복되잖아. 같은 모양, 같은 도형이든 막 모양이 좀 반복되는 형태는요. 100% 등비 수열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 자, 무슨 뭐 어떤 등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럼 등비 수열은 우리가 뭐만 알면 돼? 초항과 공비만 알면 됩니다. 초항과 공비 구하려면은 초항과 두 번째 항까지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무조건. 그러면 초항 구했으니까 오케이고. 자, AR을 누구로 나눠서 앞에 있는 초항으로 나눠서 R도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길을 쓰고 초항과 이 두 번째 항만 구하세요. 그러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된다? 100% 등비 수열입니다. 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자, 그러니까 자, 초항과 두 번째 항만 알면 돼요.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첫 번째 시행해서 9등분해서 중앙의 정사각형을 제거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행의 결과를 갖다 A1이라 한다면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은 첫 번째 결과에 남은 8개를 다시 각각 또 똑같은 짓을 하라. 이게 등비수열이야. 100% 등비수열이에요. 봐봐. 이 똑같은 모양이 어떻게 다시 이렇게 나타나죠? 그치? 자, 100% 등비수열입니다. 100%. 자, A1은요. 자, 중앙의 정사각을 제거했을 때 30번째 시행 후 남은 도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A1은요. 자, 이게 지금 3, 3이니까 여기 1이야, 1. 그렇지. 3등분, 3등분 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럼 1이 몇 개야, 지금? 8개니까 8이네. 그렇지? 자, A2는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 길이가 3분의 1이 됐고, 요 길이도 3분의 1이 됐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얘 이 작은 정사각형 하나는 9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이게 하나가 9분의 8인데 그게 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잖아. 그래서 거기다 또 8을 곱하시면 9분의 8, 8에 64예요. 끝났어. 등비수열이기 때문에 초항이 8입니다. 공비는 9분의 8이 되겠죠? 그래야지 9분의 64가 되니까.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어떻게 된다? 8 곱하기 9분의 8의 n-1승이 된다. 우리가 구하는 건 A30이죠? A30은 여기다 30 싹 집어넣으면은 8 곱하기 9에 9에 29가 되지. 자, 9에 29승분의 8에 29승이야. 그럼 여기 둘이 곱하니까 8은 이제 1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9에 29승분의 8에 30승 이런 식으로 되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100% 등비수열이에요. 100% 등비수열입니다. 무조건 초항과 두 번째 항만 구하면 됩니다. 뭐라고요? 초항과 두 번째만 구하면 됩니다. 그렇지. 이런 걸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똑같은 모양이 좀 작아지거나 커져서 다시 나오는 형태예요. 100% 뭐다? 100% 등비수열입니다. 알겠죠? 자, 되게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초항하고 공비만 구하십시오. 자, 넘어가시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등비수열의 합 공식만 빨리 정리하고 넘어갈게. 자, 등비수열의 합 SN은요. 자, A 그리고 등비수열의 합이 나오는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A 플러스 AR 플러스 자, AR 제곱 더하기 땡땡땡 어디까지겠어? AR의 n-2 플러스 굳이 한번 써줬어요. AR의 n-1승 이게 이제 n번째니까 자, 1항부터 n번째까지 쭉 합이 바로 SN입니다. 요 놈을 구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는요.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자, 이게 그 일정한 수가 이제 공비 R이 되겠지. 일정한 수.
예, 이 방식이 동일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예, 양변의 그 일정한 수 r을 곱해서 빼는 식으로 자, SN을 구하게 돼 있어요. 합을. 이 과정 자체가 모두 일치합니다.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은. 자, 그래서 자, 양변 지금 공비가 r이잖아요. 그래서 양변 곱하기 뭘 하겠다? r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놈은 이제 요거 이렇게 할까요? 조금 옆으로 옮길까? 이거 이렇게 쭉 네, 이런 기법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양변에 이제 r을 곱하니까 여기는 rsn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r을 곱하니까 ar인데 그걸 여기다 쓸게요. 그냥 ar 플러스 여기다 r 곱하면 ar 제곱이 되겠지. 여기다 쓸게요. 땡땡땡. 자, 여기다 r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다 1이 더해지니까 지수에 1이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럼 ar에 n-1 쓰인 거 마지막 요놈에다가 r을 곱하면은 ar에 n제곱 이렇게 되겠지. 예, 요 상황에서 두 식을 뭐 하겠다? 빼겠습니다. 두 식을 빼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하게 돼 있어. 두 식을 빼니까 얘는 sn-rsn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게 다 빠지죠. 빼니까 다 빠집니다. 다 빠지면서 예, a 남고요. 마이너스 ar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요건 마이너스가 되면서. 그치? 자, 그렇다면 이게 정리합시다. sn이 둘 다 있으니까 1 마이너스 r의 sn은요. 여기도 a로 짜 빼니까 어떻게 돼?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sn은요. 얘만 1로 넘어가면 되잖아. 1 마이너스 r에 a에 1 마이너스 r의 n제곱 이렇게 되는구나.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위에서 아래를 뺐거든요. 아래에서 위를 뺄 수도 있잖아. 그럼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는 거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r-1분의 a에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은 모르면 이제 그렇죠.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뒤지게 맞는 겁니다.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왜? 등차 수열은 어떤 합의 원리가 있었어. 대칭합 곱하기 2분의 항수.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어디로 가든 간에 이 공식밖에 못 씁니다. 등비 수열은. 자, 그래서 자, 정리하면은 sn은요. 예,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고 예, 다시 이제 앞뒤를 바꿔서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선생님, 어떤 걸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없죠. 뭐 똑같은 식인데 뭐 아무런 상관없지만은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쓰면 좀 깔끔하겠고. 그렇죠. 1-r이 양수가 될 테니까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쓰면 좀 깔끔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식이 조금 더 중요해요. 요 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 초항 알아야 돼요. 공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n이 누구야? 바로 항의 개수 항수죠. 예, 무조건 몇 개 더하는지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무조건 몇 개 더하는지, 무조건 몇 개 더하는지만 써주면 되는 거야.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막 여기 n-2 막 이렇게 있을 때 몇 개인지만 구해서 무조건 몇 개인지가 중요한 거야. 몇 개인지. 자, 그래서 SN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A하고 공비 R하고 항의 개수입니다. 항수. 항이 몇 개를 더하는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나와. A2 플러스 땡땡땡 AR 뭐 AN-2 이렇게 막 나온단 말이지. 이게 등비수열일 때. 그럼 N- 이게 몇 개예요, 이거? N-2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니까 N-3개거든? 그러면 항수에다가 N-3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렇게. 요 N자리에다가. 이거 잊지 마세요. 요 항수. 자, 여기 이제 N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무조건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 다른 게 아니에요. 몇 개인지만 중요합니다. 몇 개인지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등비수열의 합공식 정확하게 외워주시는 것까지 해서 첫 번째 마무리 할게요.